이번 급등의 방아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4월 14일 엔비디아는 아이싱이라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싱은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난제인 오류 보정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는 기존 컴퓨터보다 수억 배 빠르지만 양자 비트, 즉 큐비트가 외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해서 오류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약점을 AI로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온큐입니다. 미국 최대 방위고등 연구 계획국인 DRPA가 양자 오류 보정 프로그램인 HARQ의 아이온큐를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전 양자 기술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온큐는 하루 만에 20%, D-Wave는 15.8%, 리게티는 11.5% 급등하며 미국 시장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아이온큐가 한국에 백큐비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국내 양자암호와 양자보안 관련주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광통신 테마가 젠슨 황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면 양자 테마는 엔비디아의 기술 공개와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시큐리티입니다. 4월 15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기존 암호 체계가 뚫릴 것을 대비한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RSA 같은 기존 공개키 암호는 무력화됩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이를 대비한 국내 대표 보안 기업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QSI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이 회사는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을 생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공급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ICTK입니다. 상한가. PQC 기반 보안 기술과 하드웨어 보안 모듈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TQ 테크놀로지스가 국내 대우 데이터와 손잡고 결제 인프라의 양자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엑스게이트입니다. 상한가. PQC 기반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양자 암호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BEG, 즉 정부 납품 비중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로입니다. 광통신 테마에서 이미 주목받은 이 회사가 양자 테마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로는 양자 암호 통신에 필수적인 단일 광자 검출 소자를 도시바를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테마를 동시에 연결하는 핵심 교집합 종목입니다. 이번 테마를 이해하려면 PQC, 양자 내성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금융거래, 공공기관 통신, 군사 암호에 사용되는 기술은 RSA와 타원 곡선 암호입니다. 이 암호들의 원리는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입니다. 수천 자리 숫자를 소인수로 분해하는 것은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문제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RSA 암호를 이론적으로 수시간 안에 해독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암호 종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2024년 PQC 국제표준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35년까지 국가 공공시스템의 암호 체계를 전면 PQC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드림시큐리티, ICTK, 엑스게이트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정책 전환에 있습니다. 정부 의무화 로드맵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테마 급등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번 양자 테마를 광통신 테마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현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RSA를 해독할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2035년 PQC 전환 의무화도 아직 9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확정됐다는 것과 기업의 매출이 지금 당장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테마 과열입니다. 드림시큐리티를 포함한 4개 종목이 하루 만에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광통신 테마가 한 달에 639% 오른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가 선반영될수록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급등 후 첫 번째 조정 구간을 기다리세요. 상한가 다음날 갭 하락이나 거래량 급감이 보이면 포지션을 먼저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입한다면 전체 자산의 5% 이하. 손절 라인 사전 설정은 필수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우리로처럼 광통신과 양자 두 테마에 걸친 교집합 종목 또는 PQC 국제 표준 인증을 실제로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합니다. 한국 정부의 2035 전환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실제 정보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이 2년, 3년 후 가장 강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